게임 준비가 완료됐습니다. 안녕하세요. 뉴욕 특파원 오찬종입니다. 저는 뉴욕 한복판 시내에 나와 있습니다. 한강 작가가 노벨 문학상을 받으면서 말 그대로 K 콘텐츠는 이제 전 세계로 쫙쫙 뻗어 나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K 콘텐츠 하면 무엇이 제일 먼저 떠오르시나요? 영화 하면 봉준호 감독의 기생충이 가장 먼저 떠오르고요. 드라마 하면 뭐니 해도 2021년 전 세계를 강타한 오징어 게임이 떠오르실 겁니다. 2021년 가장 많이 히트했던 오징어 게임이 2024년 다시 돌아옵니다. 넷플릭스가 2024년 하반기 최고 기대작 오징어 게임을 홍보하기 위해서 체험형 몰입형 매장을 이곳 뉴욕 맨하탄에 열었다고 합니다. 제가 나와 있는 이 뉴욕 맨하탄몰은요, 뉴욕의 가장 중심거리라고 할 수 있는 33번가와 6번가가 가로지른 한복판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타임스퀘어와 뉴욕의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과 매우 가까운 뉴욕의 중심 중의 중심이라고 할 수 있는 곳입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이곳에 넷플릭스가 오징어 게임 홍보를 집중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인지 한번 지금 저와 같이 들어가서 직접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가보시죠. 입장료는 가장 저렴한 기본 티켓은 $29고요. 우선 입장과 전용 라운지를 이용할 수 있는 VIP 라운지 티켓은 $45입니다. 이렇게 팝업스토어 매장을 찾아오면은 이렇게 가면뿐만 아니라 초록색 저지, 다양한 코스튬들을 직접 입어도 볼 수 있고 실제로 이렇게 구매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특별하게 영리하다고 생각이 드는 이유가 이제 미국에서는 할로윈 시즌이 다가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코스튬을 직접 구매하고자 하는 사람들의 수요가 꽤 많은데 이렇게 오징어 게임 팝업스토어에서 직접 체험해보고 구매까지도 할 수 있으니까 많은 사람들이 찾아올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이 사람들이 정말 디테일에 강한 배운 변태구나라는 생각이 드는 게 오징어 게임에 나왔던 그때 썼던 이렇게 구슬들을 직접 자기 원하는 스타일대로 골라가지고 이렇게 실제 게임에 나왔던 것처럼 봉투에 담아서 구매도 할 수가 있어요. 네, 여기 팝업 스토어에 들어와서 보면은 이렇게 제 손에 들고 있는 붕어빵 과자는 물론 다양한 한국 과자들도 팔고 있는 게 특징이에요. 근데 여기서 조금 더 재밌는 게 뭐냐면 이렇게 넷플릭스 측에서 그냥 한국에 과자를 들여와서 파는 게 아니라 뒤에 보시면 H마트 로고가 보이시죠? 실제로 미국 내에서 한국의 식음료를 파는 유통망입니다. 이 H마트 브랜드와 협업을 해서 제품을 공급하고 있다는 거예요. 팝업스토어에서 K푸드를 즐기고 끝나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일상생활 속으로 돌아가서도 이렇게 H마트를 통해서 꾸준하게 K푸드를 즐길 수 있도록 유도를 하는 거죠. 뿐만 아니라 함께하는 파트너가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제 뒤에 보이는 조니워커입니다. 위스키 브랜드 조니워커가 팝업스토어를 함께 만들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특별한 에디션도 만들었어요. 성기훈 에디션입니다. 네, 팝업스토어를 방문하면은 맛볼 수 있는 칵테일들인데요. 여기 보시면 456맨, 성기훈을 의미하는 거죠. 이런 것도 있고요. 무화꽃이 피었습니다의 영문 버전이죠. 깜부리타도 있네요. 깜부리타. 이거 VIP 라운지 안에 들어와 있는데요. 여기서는 넷플릭스 시리즈 속에서 실제로 가면을 쓴 VIP들이 출연자들이 나와서 게임을 하는 모습을 지켜보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실제로 이것도 그렇게 똑같이 구현이 돼 있습니다. 안에서 지금 저희 전 팀이 참여하고 있는 모습이 열심히 게임을 하면서 체험을 하는 모습이 보이고 있는데요. 열심히 하는 모습이 참 보는데 재밌네요. 이렇게 오징어 게임 시작할 때 제일 먼저 증명사진 같은 걸 찍잖아요. 그걸 체험해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여기 대기실 공간 같은 경우가 오징어 게임에 실제로 등장했었던 대기실 공간을 그대로 구현을 해놓은 거예요. 입구에서 찍은 사진이 여기 이렇게 가장 인기가 많았던 게임 중에 하나죠. 바로 투명 징검다리 건너기 게임. 4초 동안 화면을 쫙 보여줘요. 내가 짚을 수 있는 다리를 보여주고 그거에 맞춰서 4초가 지나면 불이 다 꺼지고 그걸 기억을 해서 뛰어가야 되는 거. Player 61. Player 61. Player 1. All right.
이 방 같은 경우엔 딱 보시면 바로 감이 오실 거예요. 달고나의 방이죠. 시리즈 속에서는 달고나를 직접 먹고 그거를 이렇게 쪼개서 정확하게 모양 일치하는 대로 분리를 해야만 살아남을 수 있는 게임이었다면, 여기 파업 스토어에서는 이 달고나 게임과 구슬 게임을 하나로 합쳤어요. 그래서 구슬을 이렇게 던져서 이 안에 정확하게 들어갈 수 있으면 살아남는 거고요. 이렇게 벗어나면 저는 방금 죽은 겁니다. 여기서 또 하나 재밌는 점은, 우리가 시리즈를 보신 분들은 다 기억하시겠지만 가장 달고나 게임에서 쉬웠던 모양이 요 세모잖아요. 하지만 실제로 이 게임에서는 세모가 가장 어렵습니다. 구슬을 던졌을 때 들어갈 수 있는 요 존이 요 세모가 가장 작아요. 저기 이게 안 되나 봐. 들어간다. 아, 죄송합니다. 안 들어가요. Yeah, guys, I just did that. I just did that, bro. Yeah. Players, the time has come to leave your boats. 지금 이 공간 같은 경우는 넷플릭스 드라마 시리즈에서 있었던 게임은 아니에요. 그런데 넷플릭스가 새로 만들었던 넷플릭스의 리얼리티 쇼, 넷플릭스 오징어 게임을 그대로 갖고 와서 리얼리티 쇼에 등장했던 게임입니다. 전함이라는 게임인데요. 이렇게 배에 플레이어들이 앉아가지고 자신들의 배의 위치를 먼저 선택을 합니다. 앞에 있는 캡틴석에 앉아있는 선장, 상대방의 몇 번 열에 몇 번 행을 공격할지를 이렇게 버튼을 누르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미사일이 발사가 되면 전염병 됐어 이거. 오케이! 스크린에 표시가 되고요. 상대방 쪽으로 미사일이 날아가게 됩니다. 상대방에서 만약에 쏜 미사일이 내가 앉아있는 이 행과 열에 정확하게 일치를 해서 맞게 됐다. 그렇게 되면 자리에 진동이 울리고 바닥에 빨간불이 들어오게 되면서 저는 탈락을 하게 되는 겁니다. 지금 저희가 들어온 공간이 이 팝업 존의 가장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바로 그 공간입니다. 미국식 표현으로는 이제 미국 버전으로는 그린라이트, 레드라이트 이렇게. You have been eliminated. 지금 이 마지막 공간 같은 경우는 LA나 기타 다른 지역에 있었던 팝업 게임 존에서는 없었던 거고요. 뉴욕 지점에서만 새롭게 선보이는 게임입니다. 이렇게 식당 모양을 하고 만찬처럼 구성을 해놨는데요. 실제는 굉장히 게임은 잔인해요. 선택된 술래 2명이 저 가운데 테이블 2에 앉게 되고요. 이렇게 버튼을 눌러서 한 명의 사람이 선택이 되면 그 사람이 저와 상대방 중에 어느 편을 고를 건지를 선택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선택이 된 사람은 특정한 숫자만큼 페달을 돌려야 돼요. 그렇게 페달을 돌리게 되는데 서로 번갈아 가면서 페달을 돌리다가 어느 타이밍에 술래인 영희가 튀어나오게 될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렇게 술래가 튀어나오게 되면 죽고 게임은 끝이 나게 됩니다. 오징어 게임 체험, 몰입형 체험 게임을 방금 마치고 나왔습니다. 생각했던 것보다 굉장히 집중도가 높았어요. 실제로 제가 드라마 속에 들어가 있는 듯한 느낌도 순간순간 받을 때도 많이 있었습니다. 네, 비록 게임에서 우승은 하진 못했지만 그래도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한번 즐겨봤습니다. 앞으로 시즌2가 나오게 된다면 저도 꼭 한번 보게 될 것 같아요. 넷플릭스가 오징어 게임 홍보에 이렇게 많은 돈을 투자하는 이유는 앞선 전작이 가져다준 파급 효과를 톡톡히 봤기 때문입니다. 지난 2021년 9월 공개한 오징어 게임 시즌1은 91일 만에 2억 6,500만 시청수를 기록하며 단숨에 넷플릭스 역대 최고 인기작에 등극했습니다. 한국에서 탄생해 세계적인 센세이션을 일으킨 오징어 게임은 K 콘텐츠를 향한 전 세계의 관심을 고조시키며 글로벌 대중문화로서의 위상을 공고히 하는 데 기여했습니다. 오징어 게임의 영향력은 스크린을 넘어 다양한 영역을 넘나들었습니다. 시리즈 속 등장인물들이 착용한 초록색 운동복은 세계 각지에서 할로윈 코스튬으로 매진 열풍을 일으켰고, 콘텐츠에 등장한 반스의 클래식한 슬립온 스니커즈 판매는 무려 8,000배나 증가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시리즈 속 밈과 주요 장면들이 바이럴 열풍을 일으키며 명장면 중 하나인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장면은
넷플릭스 틱톡에서 가장 높은 조회수를 기록했고 스퀴드 게임 해시태그가 붙은 137만 개 틱톡 포스트들은 12개월 만에 60억 뷰를 돌파하기도 했습니다. 한국관광공사 뉴욕지사와 미시간 주립대학교 김미란 교수의 공동 연구에 따르면 미국인 60%가 오징어 게임을 봤으며 이 중 90%가 시즌2를 볼 계획이라고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넷플릭스는 최근 승승장구 중입니다. 최근 실적 발표에 따르면 지난 2분기 글로벌 가입자 수는 805만 명이 늘어난 2억 7,765만 명으로 지난 동기 대비 16.5% 늘었습니다. 이는 시장 예상치였던 2억 7,440만 명을 웃도는 수치입니다. 2분기 매출은 95억 5,900만 달러로 전년 대비 16.8% 늘었습니다. 월가의 평균 예상치 95억 3천만 달러를 상회했습니다. 같은 기간 영업이익은 26만 300만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42.5% 늘었습니다. 이 같은 성장은 넷플릭스의 구독 모델 전환이라는 승부수가 통한 결과입니다. 넷플릭스는 2022년 구독자 증가가 둔화된 후 수익을 촉진하기 위해 새로운 사업 전략에 집중하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저렴한 구독료를 없애는 대신 광고를 시장하는 저렴한 구독 서비스를 추가한 것이 대표적입니다. 넷플릭스는 광고를 포함하는 새로운 요금제 회원이 전분기 대비 34% 늘어났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넷플릭스는 올해 연간 매출 성장률이 종전에 예고한 13%보다 높은 15%를 기록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이 같은 전망이 이뤄지기 위한 핵심 중 하나는 오징어 게임의 흥행 여부입니다. 넷플릭스는 향후 사업에 대해 게임 부문 확대를 강조하면서 올해 안에 우리 역대 최대 규모의 TV 시리즈인 오징어 게임 시즌2 공개에 맞춰 해당 시리즈의 세계관을 기반으로 한 멀티플레이어 온라인 게임도 선보일 것이라고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광고 모델 도입과 오징어 게임 2 등 하반기 대작에 대한 기대와 함께 넷플릭스의 최근 주가는 꾸준히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2024년 9월 말에 사상 최고치인 725.26달러를 경신했습니다. 지난 1년간 주가는 약 87% 상승했습니다. 월가는 구독자 증가와 광고 지원 플랜 확장 덕분에 추가 상승 여력이 더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넷플릭스의 다음 실적 발표는 2024년 10월 17일에 예정되어 있습니다. 넷플릭스의 오징어 게임 시즌2는 오는 12월 26일 개봉을 할 예정입니다. 넷플릭스는 오징어 게임 시즌2 흥행을 위해서 사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곳 뉴욕으로 시작해서 이후에 스페인 마드리드와 호주 시드니까지 팝업을 확대해 나갈 예정입니다. 넷플릭스가 K 콘텐츠와 함께 더욱더 확장해 나갈 수 있을지 그 기초를 주목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매주 현장에서 전해드리는 오찬 메뉴 스페셜은 다음 주에도 계속됩니다. 모두 많은 기대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감사합니다.